안녕하십니까. 루킴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국면에서 젊은 세대, 청년층 2030 세대가 안철수 후보에게 환호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한국 정치사에서 안철수의 시대가 오고 있는 흐름이라고 봅니다. 안철수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온 여당의 후보 이재명, 또 국힘의 후보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 이 셋 가운데에서 물론 제3의 후보가 또 있습니다만 김동연, 심상정, 이 다섯 가운데에서 가장 성숙한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됐고 가장 능력을 발휘했고 가장 뚝심이 있고 가장 성숙되고 가치를 가진 그런 대선 후보이자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국회의원, 당대표, 대선 후보, 다채로운 경험과 경력과 뚝심과 그의 정치적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에게 지금 대한민국 2030 젊은 세대가 가르침을 보내고 자기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부여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세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당의 이재명 후보는 그의 본인의 비리와 연관된 리스크, 그리고 가족 관계에서의 리스크, 그런 것들에 휩싸여 있으면서 윤석열이 또 국힘이 죽을 쓰고 있는 가운데 그 반사이익을 본다고 생각합니다.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겠죠. 야당 후보, 야당 선대위가 와해되고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 반사이익을 보면서 속으로 겸손한 척, 여유 있는 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명의 지지율이 더 이상 높아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박수권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야권에서 어떤 후보가 치고 나와서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서 이재명의 지지율은 다시 재구성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제1야당이라고 하는 국힘의 선거 캠프가 오합지졸, 그리고 내부 분열, 내부 총질 등에 휩싸여서 전혀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대선 후보인 윤석열 본인의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물론 가족의 리스크, 장모 문제, 부인 문제, 내로남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나 더 크게는 본인의 리스크가 제일 큽니다. 그 누구도, 특히 서민이라면 나는 집이 없어서 청약 통장을 만들지 않았다,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변명과 해명으로도 답변을 다시 할 수 없는 그런 얘기죠. 또 노동의 가치와 노동의 시간, 노동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대선 후보에 대한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 청년층에게 다가가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청년들이 그에게서 돌아서는 것은 당연한다고 봅니다. 또 자신의 부인이 이력서의 허위와 거짓과 이런 것들을 수없이 기재하는 것을 보면서 결혼 전과 결혼 후에 그것을 제대로 평가하고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자기 부인이지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자신이 확실하게 사과하고, 그러나 자신은 국가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것을 더 강하게 치워나가겠다. 나의 부인이 분명히 잘못한 것은 잘못이다, 인정한다 라고 했으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국과 그의 부인과 또 조국의 딸의 그런 내로남불의 사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은 정치인, 특히 대선인 후보가 된 사람의 어떤 상식의 감정, 정의의 감정, 공정성의 감정은 그 수준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거기다 대고 내 부인은 괜찮아, 원래 관례가 그래, 그리고 거짓보다 진실이 많잖아, 이렇게 두둔하고 내로남불로 치닫는 것은 젊은이들이 용납할 수 없는 거죠. 60대 이상 노령층은 그래도 정권 교체를 해야 되니까 뭐 이게 대통령 뽑는 거지 부인 뽑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지지를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2030 젊은 층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매우 실용적이고
매우 중도적이며 매우 미래지향적이고 매우 현실적입니다. 매우 정의롭고 가장 정의롭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공정을 원하는 사람들이 2030 젊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상식적이고 정의롭지 못한 후보에게서 마음을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이 형편없이 빠지는 것은 본인의 리스크가 제일 크다. 장모 문제, 부인 문제는 나중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본인의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거기서 그는 말할 수 없이 나쁜 점수를 받고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윤석열의 지지율 붕괴, 하락은 그를 떠받치고 있는 제1야당 국힘의 당대표의 어리석은 행위죠. 어리석은 행위죠. 선대위에서 스스로 퇴출하고 밖에 나가서 떠돌면서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를 디스하고 뒤통수 치고 이런 행위들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역사에서 본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초유의 사태일 것입니다. 30대 당대표가 된 것도 처음이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뛰어나가가지고 자신의 당의 대선 후보를 깎아내리고 이런 것은 처음 있는 일이죠. 그래서 지금 제1야당 후보의 최대의 적은 당대표였던 셈이죠. 그 결과가 지금 선대위가 붕괴되고 모든 선대위 주요 인사들이 사퇴하고 총괄인지 뭔지 하는 김정일 혼자 남아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쇼를 하더라도 시키는 대로만 해다오. 이런 주문을 할 정도로 형편 무인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얘기합니다. 그러면 윤 후보는 결국은 김정인의 아바타냐, 허수아비냐, 인형 아니냐. 그런 사람을 대통령 세워서 과연 국민이 안전하겠냐. 국가가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윤석열도 김정인도 어떤 변명도 해명도 해설도 별로 국민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꿋꿋이 자기 길을 걷고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준비해온 안철수의 인기가 올라가고 특히 2030 세대에서 18%, 11%의 획기적인 지지도를 지금 얻고 치고 나가는 것은 당연한 예측할 수 있는 결과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이번 1월 중에 2월이 되기 전에 안철수의 국민 대선 지지율이 20%를 돌파할 것으로 봅니다. 지금 10% 돌파했죠 벌써. 안철수의 대선 지지율이 20%를 돌파하게 된다는 것은 이재명은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고 윤석열의 지지도가 지금 30%대에서 20%대로 가라앉고 20%대가 무너져 19%대로 더 내려오게 되면 윤석열 후보는 아마 중대 결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멋지게 정치계에 등판했던 것처럼 다시금 자신의 처지와 상황과 국민의 여론을 인식을 하고 제대로 현실을 파악을 하고 멋지게 사퇴하는 것도 사나이 나온 면모라고 저는 봅니다. 그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나왔듯이 자신으로 안 된다면 보다 나은, 보다 좋은, 보다 확실한 정권 교체를 위해서 멋지게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는 것도 멋진 사나이의 면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이 이번 달 안에 혹은 다음 달 초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국힘의 지지층 그리고 보수 국민들 또 젊은 세대가 놀라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미 그런 가까운 미래를 예상하고 있는 유권자들 국민도 많으리라 봅니다. 저는 그런 상황이 오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50%, 60%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국힘의 후보가 안 되면 또 다른 야당의 후보 안철수를 내세워서 국민 전체가 바라고 있는 국민 유권자 대부분이 바라고 있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보다 확실한 후보 안철수를 내세워서 차기 정권을 인수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젊은 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은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수권 정당으로서의 자격과 또 그런
구성 요건들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폐 연속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제대로 된 대선 후보 하나 내지 못하고 밖에서 굴러 들어오다시피 들어온 윤 후보를 내세워서 권력을 쟁취하려고 했던 것이 우판이고 오류일 수 있다. 지금 이런 흐름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도 제1야당을 배경으로 해서 대통령 한번 돼보려고 등단을 했지만 본인의 부족함, 또 본인의 리스크,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니구나 라는 판단을 할 때가 이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2030 젊은 세대가 안철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에 새로운 정치개혁, 선거혁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철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그는 이재명이나 윤석열보다 누구보다 가장 청렴하고 정직성이 그의 자랑입니다. 도덕성, 청렴성, 정직, 이것이 없으면 진정한 위대한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초 중에 기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 여당과 야당의 후보는 국민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제1조건을 안철수는 누구보다 강력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철수의 대통령 자격은 과학적인 경제정책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세계 경제는 과학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세계 경제가 지금 기술 패권 전쟁에 돌입하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고 끊임없이 역설하는 사람은 이재명도 아니고 윤석열도 할 수 없고 안철수뿐입니다. 안철수는 정치의 인식과 정치의 능력과 과학적인 경제적인 사고방식, 그것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세계 경제, 세계 정치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로는 윤석열이나 이재명이 과학, 경제 얘기를 하지만 그들은 말뿐입니다. 시키는 것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경제의 본질, 과학의 본질, 세계 경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복하고 복수하고 징벌하고 이런 거에 휩싸여 있습니다. 자신의 리스크를 어떻게 벗어날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안철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피하고 회피하고 리스크를 극복할 게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인 상식, 과학적인 비전, 식견, 경제정책, 국민과 국가를 사랑하고 미래를 끌고 나갈 수 있는 그의 능력, 그것에 젊은 층이 환호하고 재평가, 새로운 평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앞으로 1월, 2월에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마땅합니다. 이루어진다면 안철수의 대선 지지율은 20% 벽을 깨고 30% 갈 수 있습니다. 윤석열은 당연히 능가하고 이재명과의 양자 대결에서 이재명을 앞서는 그런 지지율 결과가 조만간에 나타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안철수의 대통령 자격은 실용적이면서 중도적인 정치입니다. 그건 누구보다 실용적입니다. 진보적인 정치인, 진보적인 정책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런 진보 정치의 대표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보수적인 가치를 자랑하고 보수적인 가치를 누구보다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중도 정치의 천재요, 실용 정치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안철수의 대통령 자격은 통합의 정치, 통합의 정신, 통섭의 마음가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정치입니다. 지금 이재명과 윤석열은 과거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건, 비리로부터 벗어나야 할 뿐만 아니고 과거를 끊임없이 징벌하고 제재하고 상대방을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윤석열을 감옥에 넣으려고 하고 윤석열은 이재명을 감옥에 넣으려고 합니다. 가야 된다면 가야 되겠지만 그것이 대통령 정치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삶과 안전, 경제, 미래의 행복, 국가의 과학적인 발전, 주변,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미국 등과의 외교 관계에서 어떻게 실용적으로,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을 강력하게 군사, 안보, 경제, 정치, 외교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느냐.
이 능력은 이재명도 윤석열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안철수만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젊은 층은 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가 안철수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돼야만 하는 자격 요건입니다. 이제 우리 국민은 2022년부터 5년간을 안철수 시대를 우리 유권자가 만들었다, 그런 자랑스러운 업적을 얘기할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안철수 시대에 살았다. 우리는 안철수와 함께 동시대인으로 살았다. 그것을 자랑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국민이 올바른 정치적인 선거를 통해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다면 그런 시대는 반드시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야 할 자격이 있고 기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투표, 한 표의 선거, 행위로서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철수를 지지하고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선택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행복, 우리의 후손, 우리의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될 선택인 것입니다. 루킴 TV였습니다. 고맙습니다.